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AI가 한 번 배우고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뭐랄까, 스스로 계속 배우는 그런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연구, MIT의 실 모델에 대해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 AI가 어떻게 혼자서 학술을 이어가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뭔지,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보통 AI들은 뭐 엄청난 데이터로 훈련 딱 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상태가 그냥 고정되는 거죠, 약간. 졸업하면 공부 딱 멈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AI가 우리처럼 뭘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더 똑똑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향점입니다. 지금 사실 최신 AI 모델들 보면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능력, 그러니까 추론 능력은 꽤 갖췄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닫거나 통찰을 얻어도 그걸 자신의 어떤 핵심 능력으로 만들지는 잘 못해요. 아, 그냥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고 마는군요. 그렇죠. 근데 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내린 추론 결과를 보고 이건 좀 중요한 발견인데 싶으면 이걸 뭐랄까 일종의 자체 생성 노트처럼 만들어서요. 자기 기본 지식, 그러니까 모델의 그 가중치나 매개 변수에 다시 이렇게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오, 흥미롭네요. 스스로 노트를 만들고 그걸 다시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든다? 근데 그게 보통 말하는 재훈련?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것도 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핵심 차이는 스스로 생성한 통찰이라는 점이에요.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어떤 논리적 연결이나 문제 해결법, 이걸 학습 재료로 삼는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노트가 진짜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나, 이걸 시스템이 또 스스로 검증을 해요. 스스로 검증까지요? 네, 약간 이 노트 덕분에 다음 시험 잘 봤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검증 과정 자체가 AI한테 이런 식의 통찰이 유용하구나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보상 신호, 그러니까 강화 학습 신호처럼 작동해서 더 나은 학습 방향을 스스로 막 찾아가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야, 스스로 배우는 법을 배우는 셈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능력이 실제로 가능한지 보려고 그 라마2나 QN 같은 이미 좀 알려진 모델들로 시험해봤다는 거죠. 심지어 되게 까다로운 시험이라는 ARC 벤치마크에서도 테스트했다고요? 추상적인 패턴 찾아내는 거요? 맞습니다. 특히 그 ARC, Abstract Reasoning Corpus 벤치마크는 예시 몇 개만 딱 보고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야 해서 사실 많은 AI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어떤 직관이나 좀 유연한 사고력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네네. 근데 C의 접근법을 적용했더니 이런 모델들이 초기 훈련이 끝난 상태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얻은 통찰을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 단순히 정보를 막 외우는 걸 넘어서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용자한테 딱 맞춰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개인화된 AI 모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봅니다. 와,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는 AI라니 진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항상 좋은 점만 있진 않겠죠? 자료 보니까 배운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파멸적 망각, 영어로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파멸적 망각? 네. 씰이 새로운 지식을 막 열심히 배우면서 예전에 공들여서 쌓아올렸던 그 지식들을 뭐랄까 모래성처럼 그냥 허물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기존 정보가 막 손상되는 거죠. 덮어쓰기가 돼버리는 건가요? 약간 그런 셈이죠. 이게 어쩌면 현재의 인공신경망 구조랑 정보를 좀 유연하게 통합하고 관리하는 우리 인간 뇌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배운 걸 계속 잊어버리면 이걸 진짜 평생학습이라고 부르기는 아직 좀 어렵겠네요.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현실적인 제약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이런 자체 학습하고 또 검증하고 하는 과정이 이게 상당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해요. 컴퓨터 파워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효율성이 좀 중요한 과제고요. 그렇겠네요. 또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통찰을 통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최적의 전략도 아직은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람이 잠을 자면서 기억을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에게도 학습한 내용을 좀 통합하고
안정화할 그런 휴식 시간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아, AI의 수면 같은 거요? 네. 뭐 그런 아이디어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학습 주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MITSL은 어쨌든 AI가 그냥 정적인 도구가 아니라 계속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보여준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는 AI, 이걸 상상하게 만들고요. 네, 분명 큰 진전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파멸적 망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정말 거대한 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AI가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발전하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학습이나 기억 방식과 조금 더 닮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그 계산 자원 효율성 높이는 거랑 최적의 학습 리듬 찾는 것도 실용화를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요, AI가 정말로 우리 곁에서 스스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AI는 단순한 도우미를 넘어서서 어떤 존재로 변모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진화하는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